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도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었는데 그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어제는 단지 2차전지의 급락만 있었다면 오늘은 반도체도 급락이 나왔었고 또 2차전지 외에 많은 업종들까지 같이 모두 무더기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종가를 보시면 오늘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최저가가 2300포인트도 이탈하면서 229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300포인트라든지 또 2400포인트 이런 라운드 피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격대에 비해서도 비교적 지지와 저항이 잘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2300포인트를 종가에 쉽게 깼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며칠 동안 급락이 나오면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도 더 크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내일도 녹록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3.5%의 폭락이 나오면서 743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급락이 나왔어요.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또는 플랫폼 기업들 전 종목이 모두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제외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고 또 LNF도 7% 급락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10%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시장에서 볼만한 업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그래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 쪽에서 4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거의 5천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죠.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도 금액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코스닥이 3.5%가 빠졌고 그럼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라는 것은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대표적인 하나로서 반대 매매들, 신용 물량들이 대거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크게 나왔을 때 그때가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머지않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잘 버텼다면 오늘 급락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무려 10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래도 40만원에 이탈하면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금양, 두산바켓. 대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를 매수했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SK하이닉스, KB금융 각각 이런 종목들을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최근에 시장 흐름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잖아요. 어제도 국내 증시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그게 하루 이틀의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를 다시 한번 보면 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그게 오늘 국내 시장까지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어제 2.4% 급락이 나왔고요. 별다른 반등도 없었죠.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S&P500도 마찬가지로 1.4% 급락과 함께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살펴보면 확연하게 직전 저점을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직전 저점을 이탈했다는 것은 조금 더 추세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추세 하락은 예상이 되지만 직전의 매물대가 4180포인트 부근에서 직전의 매물대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폭이 남아있죠. 그래서 일단 S&P500을 봤을 때는 밑에 매물대가 조금은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스닥은 지금 매물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더 빠진다고 하면 12280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조금 더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를 보면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무려 4%의 폭락이 나왔어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지수는 직접 매물대까지, 그 매물대 상단까지 내려왔고, 아무튼 S&P 500과 반도체 지수를 보신 것처럼 이 매물대가 지지가 되어서 조금은 하락 강도가 제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빠른 반등까지 아니더라도 이쯤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2%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만도 1.6%, 그리고 중국 증시만 조금은 보합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흐름을 보면 지난 과거에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반대급부로 상승이 나오는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전쟁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 또는 채권금리 상승했다는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반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당연히 기술주는 급락이 나왔고, 또 그동안 반대급부로 상승이 나왔었던 전쟁 테마들, 그 관련주들도 같이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제약 바이오주를 제외한다면 특별한 업종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날씨는 겨울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선제적으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주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가, 물론 수급이나 재료,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적인 시장 환경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요시 보는 것이 주식 시장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어제는 2차전지 관련주에 급락이 있었고, 또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는 왜 급락이 나오는지 제가 어제 한 차례 말씀드렸었죠. 최초의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는 GM에서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었고, 그건 결국에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당분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고금리 정책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시장 전망입니다. 자, 그럼 고금리 장기화가 계속된다면 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품을 끼고 매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일부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구입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 상품을 끼고 매입할 수밖에 없고, 그건 차량 판매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서 다양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캐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계속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어려움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지는 것은, 자, 그동안 올해 시장에 있어서 그 어떤 업종보다도 가장 많이 상승이 나왔던 것이 2차전지였습니다. 시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전기차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전망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시장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뀜에 따라서 다른 업종 대비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차전지보다는 상승이 덜했지만, 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2차전지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6%의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AI 반도체라든지 DDR5, 고성능 D램 제품군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그런데 전날에 반도체 지수에 급락이 있었고, 또 어제는 엔비디아발 급락이 있었어요.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생각보다 많이 앞당겨졌다, 이런 이슈가 새롭게 나왔었고, 여기 나와 있죠. 24일부터 수출 통제가 즉시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부분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클라우드라는 것은 광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상화된 서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부분만 제외했다면 생각보다 실적은 괜찮았었는데, 이 부분이 수익성 악화로 연결이 되었고, 또 클라우드 부분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것은 당연히 서버형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집중을 하는 것은 AI 반도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 반도체가 나오기 직전에 2016년에서 2018년, 이때 반도체 관련주가 2년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코스피도 사상 처음으로 26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서버형 반도체 확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구글의 실적을 통해서 조금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온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고금리 장기화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그게 최근의 대외 변수를 통해서 많은 매물들이 쏟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특히 AI 반도체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는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박스권을 이탈한다면 당연히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빠지고 나서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들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미리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저런 반응을 할 것이고 또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나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를 항상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20%가 빠졌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철저하게 시나리오에 의해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는 직전 저점까지는 이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원지 관련주는 직전 저점도 이탈하고 삼성 SDI는 완전히 저점을 이탈했죠. 그리고 에너지솔루션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자칫하다가 신저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동안 워낙 많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하락폭도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2차원지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에 정말로 손절 시기를 놓쳤다면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사양산업은 아닌 만큼 조금은 시간이 길게 필요할 수 있다고 해도 큰 폭의 손실을 확정짓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은 플러스권이라면 그 매수 단가를 위협할 때 조금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어둡지만 또 그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훗날의 미래들, 그게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 마시고요. 일단의 전망은 이렇지만 앞으로의 확정된 전망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두 어려운 시장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인 만큼 조그만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